안녕하십니까. 경인교대 송상헌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의 부제이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수학, 과학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 오늘 강의 내용을 요리에 비유하여 세 가지 맛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맛의 장인이 되려면 좋은 재료와 남다른 비법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담긴 혼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수업에서도 여러분의 공부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의 흥미와 과정에서의 재미 그리고 그 결론 부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할 내용을 이 세 가지 레드, 그린, 블루 색으로 표시하였으니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갈 21세기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과학 분야의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가 교사의 역할까지도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내용적 지식보다는 방법적 지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바로 뭐뭐 해보려는 태도와 의지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의 중요성과 수학 교과에서의 핵심 역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방송 매체와 도서들은 수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수학입니다. 그렇다면 수학과 수학의 중요함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A4 용지가 있습니다. 이 A4 용지를 절반으로 접어서 반을 자르면 이 용지가 나옵니다. 이 용지를 무엇이라고 이름 부르면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A5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이것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네모, 2학년 때는 사각형, 3학년 때는 직사각형, 4학년 때는 평행 사변형과 사다리꼴, 5학년 때는 선대칭의 위치에 있는 두 도형 또는 점대칭의 위치에 있는 두 도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입체로 바라보았을 때는 직육면체, 6학년 때는 사각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것을 상자 모양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학년에 따라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학문으로서의 수학이 아니라 교과에서 허용하는 학교 수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원래 직사각형은 테두리만 있고 속이 비어있는 사각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이 역시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것이 학교 수학에서 허용된 용어인 것이죠.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건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로, 세로, 높이를 이용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도구를 좀 더 적게 사용하고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어야 할 부분이 막혀 있을 때 직접 재지 않고 그와 동일한 부분을 다른 곳을
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여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초등학생들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구의 사용 횟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초등학교 수학 교육이란 학문으로서의 수학보다는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단계와 경험에 따른 교과로서의 수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학교 수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수학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용면, 과정면, 태도면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 중에 특별히 강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방식과 교육의 양태는 달라질 것입니다. 당연히 내용면에서는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부분에 무엇을 통하여 원리 법칙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경험입니다. 과정면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그것은 학습지나 시험지,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를 잘 푼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생활 주변이나 사회, 자연 속의 수학적 현상을 파악하여 그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겠지요. 태도면에서도 수학의 가치를 이해하고 학습자로서의 바람직한 인성과 태도를 기른다고 말합니다. 최근 개정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는 바들은 동일합니다. 다만 과정면, 태도면을 통합하여 역량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이 바로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소양인 것입니다. 이 중에 특별히 저는 수학적 태도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목표를, 문제를, 조건을 스스로 명확히 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도형이나 수량, 기호로 나타내고 분류해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치에 닿으며 조리에 있는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태도, 그리고 이미 답이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보다 나은 방법을 알아보려는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끝냈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보다 확장해보고 활용해보고 또 다른 곳에 적용해보려는 태도, 이러한 태도가 바로 여러분이 좀 더 준비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핵심 역량 중에 중요한 태도와 실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학적 과정과 태도, 안목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면 경험과 같은 자원, 사고와 같은 발견술, 그리고 태도와 같은 자기 통제력이 꼭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수학 교육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문으로서의 수학은 그 고유한 내용적 지식 때문에 본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초등학교 수학은 학문으로서의 수학이 아닌 학교 수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경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다른 사고가 필요합니다. 즉, 중고등학생들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초등학생들도 자기들만의 지식으로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보여주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본질 가치, 희소 가치에 더하여 미래 가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공부와 진로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연과학적 소양으로 특별히 수학을 예로 들어 그 수학적 마인드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뒤집어 사고해 보려는 태도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러한 태도가 습관화되어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정보, 실제 생활에까지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려는 태도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맛, 흥미, 재미, 의미가 여러분의 공부에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자세 속에 이제 초등학교 수학 교육의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할지는 여러분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여러분만의 새로운 맛을 한번 창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바로 감칠맛과 같은 케미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수학, 과학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 이러한 태도로 여러분의 생활이 습관화되면 좋겠습니다. 경인교대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